안녕하세요. 사주와 자연 10번째 시간입니다. 사주학은 자연학입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자연 속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자연일까요? 자, 오늘 사주와 자연 이야기에는 햇빛이 한 점도 없는 습지 사주팔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한 점이 없는 습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 사주팔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런 모습은 어떤 자연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을축년, 정해월, 을축일, 경진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햇볕이 한 점 없는 습지의 사주팔자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 시지, 진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 일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시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을목과 작은 나무죠. 해수뿐이네요. 큰물, 호수같이 큰물. 그렇지만 지장간에도 물기운이 제법 있는 사주팔자입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나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에 정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축토 작은 흙, 일지의 축토 작은 흙, 시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 일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 이렇게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정화 작은 촛불, 축토 작은 흙,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경금 큰 쇠까지 내편은 을목 작은 나무와 해수 큰 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편의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습니다. 자, 약해진 사주인데 그렇게 많이 약하지는 않죠. 상대편이 많긴 하지만 왜 그럴까요? 지장간에 있는 축토 안에 있는 개수, 축토 안에 있는 개수, 그 다음에 진토 안에 있는 개수까지, 그죠? 그 다음에 해중에 간목도 있고 물기운도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약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내편의 세력이 적어서 약해졌다기보다도 이 경금이 큰 부담이죠. 나한테는. 그리고 흙들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주다 보니까 약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성도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지만 축토, 진토요. 지장간에 물기운이 상당히 들어있는 사주라 물기운이 오히려 많아가지고 탈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편이 많지만은 약해진 이유가 경금, 큰 쇠가 부담이고 흙이 부담이기 때문에 약간 약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럼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적재 억부로서는 해중에 간목이 좋겠네요. 큰 나무가 있어야 나한테 버팀목이 되면서 을목이 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을목한테 힘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목, 큰 나무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물에 많이 젖었죠. 그 다음에 용신이 저우용신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 사주를 보면은
해올이면 추운 겨울이죠. 그리고 다 언 땅에다가 축초하다는 얘기죠. 사주가. 그래서 유일하게 햇빛인 정화, 작은 촛불이지만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이죠. 해수가 달라들고 축축한 땅이 땅에게 힘을 뺏기고 그래서 꺼지기 일보 직전이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우가 되기 때문에 조우용신으로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 운에서는 큰 나무가 오면 좋겠습니다. 간목이나 임목. 그러면 사주에 물기운을 설을 해주고 습한 거를 좀 물을 많이 빼주겠죠. 그러니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우가 된다고. 불이 오게 되면은 흙을 생겨버리기 때문에 흙이 단단해지면서 또 쇠를 생하고, 지금 현재 쇠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죠. 흙도 위협적인 존재고, 그래서 흙을 생하면서 쇠를 생하니까 쇠가 위협적이 되고 또 단단한 흙이 되다 보니까 을목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운기가 돼서 불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나 임목, 큰 나무가 오면 좋은 희신이 되겠네요. 자, 그러나 건강운이 있죠. 건강운. 희신이라고 다 좋을 것 없고 귀신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죠. 건강운은 따로 봐야 되겠네요. 이분. 역시 조우가 이 사주에는 습이 문제죠. 물기운이 강하고 다 젖은 땅이죠. 볼이라고는 정화 하나 있지만은 다 힘 뺏기고 해수에게 꺼지기 일보 직전이다. 건강운은 불이 오면 사해운은 좋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흙을 생해버리니까. 그렇지만 따뜻함을 주기 때문에 건강운은 불기운이 올 때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큰 물이 있고 땅이 있는데 땅은 전부 어떤가요? 물을 품고 있는 땅이죠. 그러니 상당히 절벅절벅한 흙이네요. 그리고 이 나무들은 이렇다 보니까 다 젖어버렸겠죠. 정화 있다고 그러지만 정화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나무는 젖어버리고 흙은 절벅절벅하고, 그러니 상당히 사주가 습하다는 얘기죠. 자, 을목이 물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죠. 불을 못 보니까 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목이 어떤가요? 물을 쥐고 있는 을목을 혹시 뜯어보셨나요? 물에 젖은 을목. 잘못하면 손비죠. 그만큼 끈기가 있고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습지의 을목은 상당히 끈기가 있고 생존 경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죠. 불을 안 보고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을목이 그런 을목의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건강적으로는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을목은, 나무는 정신을 얘기하죠. 머리를 주관하고. 그러니 사주에 불빛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사주팔자 을목이 젖어버리다 보니까 우울증 있죠. 우울증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이 문제다 보니까 습병도 문제가 되겠죠. 습하게 되면 곰팡이가 쓰게 돼 있죠. 곰팡이가 쓰게 되면 곰팡이가 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습을 잘 잡아야 이분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 건강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정신적인 우울증 조심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고, 흙들도 절벅절벅하죠. 거의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에 흙이다 보니까 흙의 질도 안 좋다는 얘기죠. 흙의 질이 좋지 않다. 이게 재죠. 재성이 힘이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운도 좀 약간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남자분이라면 처 건강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불기운이 있지만 거의 해수에게 꺼져가고 축토에게 힘 뺏기 해서 모든 게, 나무는 젖어버리고 해중에 간목 역시 용신이지만 젖어버려가지고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죠. 썩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의 모습은 햇볕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은 습지의 모습이 사주팔자가 되고 그 습으로 인한 병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연입니다. 해수 보이시죠? 이 해수. 그 다음에 간목이 이렇게 젖어가지고 썩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해수 안에 간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을목들, 나무들, 그리고 이 땅들은 전부 젖어가지고 거의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에 흙들도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습한 사주팔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습으로 인한 병이 생기고 습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러한 자연을 보게 되면 아까 같은 사주가 그려지고 아까 같은 사주를 보면 이러한 자연이 그려지면은 사주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팔자가 저렇게 햇볕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은 습지대로 보이시던가요? 눈을 감고 사주를 보면서 연상을 시켜보면 자연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주 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